네,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전 세계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월드투어 YTN의 인터넷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프닝 곡으로 에어 서플라이의 굿바이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지나간 여름에 굿바이 인사를 건네는 의미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네, 네.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도 맑게 개고 공기도 네. 굉장히 선선해져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한여름이자 통상적으로 폭염이지만 올해는 최장 장마 기간이기도 했던 8월이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9월로 접어든 지도 거의 한 주가 됐는데요. 내일은 24절기 중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흰 이슬이란 뜻이잖아요. 네네. 이때쯤이면은 밤에 기온이 내려가서 이슬이 맺히면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그런 긴 여름이 이제 여름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굿바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에어 서플라이의 굿바이를 골라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구석 월드 투어 떠나볼까요? 자, 오늘 소식 뭡니까? 네, 이번 주는 미국 워싱턴 정가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뇌졸중설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치매설인데요. 다시 말을 하면은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대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의 건강 이상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치매. 네. 아니 그러면 사실 바이든의 치매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오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이거는 저한테는 좀 새롭거든요. 어떻게 불거진 겁니까, 이게? 예, 지난 1일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마이클 슈미트 신간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펜스 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직무인수를 위해 대기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인용해서 CNN 정치 분석가 존 로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공에 숨기고 있는 뇌졸중이 있었나?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SNS 글이랑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이 잇따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의 상황인 건데 왜 지금 화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이 책을 낸 뉴욕타임스 기자가 출간 시점을 매우 전략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어요. 사실 이 트럼프 바이든 양자 대결 구도는 몇 달 전부터 기정사실화됐지만요. 전당대회가 이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가 매우 상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9월부터는 두 후보가 본격적으로 유세를 펼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스랑 CNN이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가장 좋지 않은 대표적인 진보 매체들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약점 잡기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2019년 작년 11월 당시 상황이 정말 어땠는지 확인은 됐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가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뇌졸중이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은 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직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인물 여기서 이 건강검진 당시 상황에서 거론된 인물이 펜스 부통령이었잖아요. 펜스 부통령도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대통령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항상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은 그날 특별히 달랐던 거 특이했던 점들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된 부분 직무 인수 대기 상태에 있었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대기는 말을 들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다. 살짝 애매하게 답을 했고 다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라면 늘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직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부연을 했습니다. 그럼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했네. 네, 그렇죠. 결국에는 뭐 주치의도 그렇고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뭐 네네. 계속 건재하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최근 퇴임 선언한 그 아베 일본 총리도 네. 사실 그랬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니다 별 이상 없다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 어떤 뭐 한 나라의 어떤 리더는 설령 만약에 그게 예. 사실이다 할지라도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죠. 이런 최대한 식으로. 늦게 공개하려고 예. 하겠죠.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보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명백한 사실 팩트는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뭐 네,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난데없는 건강 이상설에 트럼프 대통령도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은 네. 뭐 어떤 입장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무슨 예. 공격을 받거나 본인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되면 곧바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래서 트위터에 바로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트위터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정기 건강검진을 마저 마치기 위한 예, 네. 차원에서 병원을 짧게 방문했다. 그러니까 뭐 추가 검사를 몇 가지 이렇게 받기 위한 것이었고 예. 뇌졸중 의혹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라 또 했군요. 네, 그렇게 네, 페이크 뉴스다. 뭐 CNN의 포니 뉴스다. 뭐 이렇게 포니 얘기를 뉴스까지. 했고 예, 예. 예, 그러면서 그들이 거론한 건강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당의 다른 후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언으로 곤욕을 치렀었던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네. 치매 의혹과 인지력 저하 공격을 다시 꺼내든 거죠. 정확하게 뭐 실명을 거론은 안 했지만 네. 사실상 바이든을 겨냥한.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른 당의 다른 후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바이든의 건강 문제도 다시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인데 네. 그동안 그 치매 의혹이 제기된 배경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굉장히 베테랑 정치인이지만요. 네. 잦은 말실수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네. 가벼운 실언부터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 오하이오라고 말했다가 이제 본인이 아차 싶어가지고 정정한 그래요? 적이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8년에는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 미국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뭐 청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뭐 박수를 보낼 때 네. 뭐 잠시 일어서 달라 이렇게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미주리주 상원 의원 보고 예. 일어서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 연설 도중에 예. 그랬다가 한 2초 정도 뒤에 이제 또 이것도 본인이 이제 아차해서 네. 어머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죠? 하면서 네. 수습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수습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실수였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또 인종차별로 비치는 듯한 농담을 했다가 예. 이제 나중에 뭐 바이든이나 본인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측이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맥락이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바가 많았고요. 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들은 이제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돼온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치매설에 더 무게가 실린 이유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바이든이 이제 공식석상에서 길게 말을 할 때 정말 청산유수인데 예. 그걸 나중에 그 바이든이 말한 내용을 갖다 글로 쓰여진 거를 보면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발생한 현상인가 하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점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겨냥해서 바이든을 졸린조, 느린조, 그러니까 슬리피조, 예, 예. 그다음에 슬로우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그 네네. 상대방 별명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네, 근데 예. 이것도 그 살짝 이제 그런 놀리는 의미로 이제 네네. 담아서 지칭을 하면서 예. 바이든이 고령이고 뭐 활력이 없고 그리고 무능하다는 점을 이렇게 느린조 또 네. 슬리피조, 졸린조로 이렇게 부르면서 맨날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 뭐 항상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네. 이런 별명 짓는 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힐러리, 위원장에 그렇죠. 대해서도 김정은, 로켓맨, 예, 맞습니다. 로켓맨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또 한 1년 지나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제 그때는 뭐 가장 예.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되게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그때그때 감정에 솔직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예. 그 안에 어떤 뭐 굳이 뭐 행간에 뭔가를 파악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네.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직독직해 이렇게. 네. 저 사람 나쁜 놈, 뭐 좋은 놈, 뭐 예.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졸린 사람. 뭐 그렇죠. 예, 이런 굉장히 식으로 해서. 아군과 적군 이런 네, 것도 네. 굉장히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그걸 예. 되게 서슴없이 근데 이제 보통 근데 정치인들이 네. 뭐 미국 대통령 특히 이렇게 정상들이 예. 하는 또 언사와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지만 그렇게 네. 솔직하게 항상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뭐 복잡한 얘기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 많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죠. 분명하고 네. 이런 점을 이제 또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많은 이유가 이제 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그 연설의 특징이 화려한 언사는 없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연설을 예. 또 잘하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예. 네,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예. 그 어프렌티스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죠. 예, 방송인으로 우리- 활약했을 활약했지 때. 않습니까? 그때 이미 어떤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로 해요. 그때는 뭐 가장 많이 한 말이 You're fired? 네, 그거였죠. 그거죠. 네. 네. 자, 예. 결국 대선까지 두 후보의 건강 문제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겠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전례 없는 최고령 후보들의 대결이라는 점이 예.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요, 1946년생으로 예. 취임 기준으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은 이보다 4살이 더 많은 1942년생으로 예.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록을 깨게 되죠.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나라 정상의 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요. 네. 또 이제 뭐 국가 기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런 만큼 이제 미국 유권자들도 두 고령 후보의 건강에 그 네. 이런 건재함 얼마나 더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에서는 트럼프의 뇌졸 중설 그리고 바이든의 치매설을 재미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초 초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새로 지명된 총리보다 먼저 페이루즈라는 은거 중인 여가수를 만나 화제입니다.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레바논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데요. 두 차례나 내전을 겪은 레바논은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맞는 나눠먹기식 정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 정치는 실종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고단한 가운데 비극적인 폭발 사고까지 일어난 거죠. 마크롱이 찾아간 페이루즈는 올해 86살로 본명이 누하드 와디 하다드인데요. 아랍권에서는 프랑스의 에디트 피아프만큼 유명한 디바입니다. 원래 아버지를 따라 시리아 정교회 소속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작곡가인 남편을 따라 회교도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파에 기울지 않고 또 워낙 노래를 잘해서 레바논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원로라고 합니다. 페이루즈는 어릴 때부터 아랍과 서구의 음악 스타일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천재로 유명했는데요. 오늘은 그가 서구 창법을 따라 부른 노래를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멜로디가 귀에 익으시죠? 원곡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바논의 디바 페이루즈의 리베이루트, 베이루트를 위하여입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곡은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 2악장에 가사를 붙인 번안곡입니다.
1차 내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됐습니다. 로드리고가 이 악장을 나치의 게르니카 학살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페이루즈의 가사도 참혹한 전쟁으로 파괴되는 베이루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거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스포츠텔링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우울한 코로나 이 시국에 한 줄기 빛 같은 두 명이죠. 바로 류현진, 김광현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 선수가 이게 약속이나 한 듯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엄청난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코로나나 국내 상황의 어떤 태풍의 어떤 그런 소식만 아니었다면 아마도 더 큰 뭐 주목과 또 많은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 두 선수가 야구만 잘했다면 저희가 이 스포츠텔링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두 선수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두 선수가 우리에게 어떤 야구로서 보여주는 인생의 어떤 진리들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 제목을 또 한번 붙여봤는데요. 피처링 KK 코리안 몬스터가 부르는 남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길죠? 좀 복잡하네요. 네, 피처링, 그러니까 코리안 몬스터가 불렀는데 네. 코리안 몬스터는 유현진 선수죠. 네. 피처링 KK, KK는 이제 김광현 선수의 네. 이제 애칭인데요. 네. 이 두 선수가 부르는 남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남 제목을 탓하지 붙여봤습니다. 마세요. 네.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류현진, 김광현 선수 중 자, 누구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메이저리그 8년 차인 선배 유현진 선수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유현진 선수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역시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정말 이 강철 멘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멘탈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예. 그야말로 어떤 스포츠 선수에게 중요한 이 평정심을 잘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시즌 초에 저희가 이제 유현진 선수가 개막전 이후에 조금 부진했잖아요. 7월에. 그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유현진 선수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한 줄 평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유현진 선수에 대한 한 줄 평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 근거가 바로 유현진 선수의 강한 멘탈,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강한 멘탈이었는데 제 한 줄 평대로 예언? 예언이 성사됐어요? 그렇죠. 제 예언대로 유현진 선수가 네, 네. 정말 네. 그 부진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에 굉장히 급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유현진 선수가 최근 자주 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인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대인배. 네. 그게 역시 이제 이 평정심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예.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최근에 이제 유현진 선수 경기를 보면 이 야수들이나 동료들이 정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주루 실수, 수비 실수.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요. 사실 프로라면 예. 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잡거나 해줘야 되는 플레이들에서 네.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네. 유현진 선수가 공경에 빠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유현진 선수가 전혀 그 실수에 대한 뭐 어떤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불편한 기색이나 예. 째려보거나 좀 막. 아쉬움 그렇죠. 예, 예. 사람이라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한두 번 정도 모르겠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데 네.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또 이런 실수나 위기의 상황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오롯이 이제 어떤 벗어나는 이런 능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최근에 시즌 3승을 달성한 지난 3일 이제 마이애미전이었거든요. 당시 네. 이제 6이닝 1실점, 3진 8개를 잡았는데 그날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수비 실수, 주루 실수 어떻게 보면 실수 종합 선물 세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경기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유현진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선발 투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살다 보면 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럴 때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게 선발 투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네네.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미국 예. 어떤 팬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뭐 감명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유현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 유현진 선수의 얘기를 이제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오늘은 어떤 야수가 수비 실책이나 주루 실수를 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만 네. 사실 다음날 경기에 그 선수 때문에 그 선수의 호수비나 네, 네. 그 선수의 타격 때문에 이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가 저 선수 실수했다고 해서 막 뭔가 짜증나는 네, 표정을 네. 보이건 이러면 이게 오히려 정말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진리를 유현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경기를 통해 예, 또 예.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또는 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진행자 저기 센터장님께서도 밑에 직원들이 예. 잘 못하더라도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요.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째려보거나 뭐 그런 일 하지 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실력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류현진 선수 이 대인배스러운 이런 마음씨 때문에 주변에서 칭찬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네요. 네, 지금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그야말로 뭐 칭찬이 예.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억수같이. 네, 예. MLB.com에 이제 키건 매티슨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예. 이 기자가 이제 그 마이애미전 시즌 3승한 마이애미전 이후에 토론토 로스터에 포함된 절반의 선수는 유현진 선수에게 빚을 졌다. 예.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 또 디애슬레틱 그 소속의 다른 기자는 유현진은 토론토에 이기려고 온 것 같고 네. 토론토 선수들은 지려고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기초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유현진 선수에게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또 토론토 야수들에 대해서 혹평을 좀 하는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데요. 토론토의 이제 지역지 기자가 동료의 어떤 실수 상황에서 유현진 선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김재영 기자가 투수를 했다 만약에 네. 글러브를 던져버렸을 것 같은데. 저는 예. 짜증 많이 냈습니다. 예. 실수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짜증 많이 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경기하는 날 네.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 하기도 그래요? 하고요. 아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꼽는 압권 예. 바로 이 MLB.com의 이 평가인데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유현진은 걸레와 양동이를 두 손에 들고 동료들이 난장판으로 만든 걸 모두 깨끗하게 청소하는 듯 했다. 에이스가 어떤 모습을 펼쳐야 하는지 보여줬다. 정말 동료들이 정말 난장판으로 만든 걸 예. 묵묵하게 걸레하고 청소도구 들고 가서 하나씩 정리하고 깨끗이 치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칭찬은 정말 이 비유가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네. 이렇게 쉽게 실감할 수 있는 비유를 아주 잘 들어줬는데 정말 이 모습, 이 표현 그대로 유현진 선수는 정말 그 야수들이 동료들이 어질러 놓은 상황을 네. 자신의 능력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토론토의 몬토에 감독도 동료들의 실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공을 던졌다. 그게 바로 네네. 에이스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게 에이스는 어때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경기 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경기 후에 이제 실수를 반복했던 네. 동료 선수 중에 한 명이 선수단에 직접 사과를 했고요. 어허. 그러면서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현진 선수의 이런 대인배 리더십이 토론토가 굉장히 젊은 팀이거든요. 젊은 네, 선수들 네. 중심이 된 팀들인데 이런 젊은 선수단 전체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다라고 네.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스포츠라는 것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작용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팀일수록 예. 그런 어떤 조금 고창급들에서 보여주는 네. 그런 분위기, 주도하는 분위기가 잘만 타면 네. 젊은 팀들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게 또 기록으로도 또 이렇게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론토의 유현진 선수가 1선발, 토론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팀인데 사실상 지금 유현진 선수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또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장의 역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소속팀이었던 LA 다저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된 대기업에 비유를 하고 한다면 네. 토론토는 약간은 벤처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저스는 굉장히 수비도 안정되고 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던 그런 팀인 반면 그러다 보니까 다저스에서 유현진 선수의 투구 스타일은 좀 맞춰 잡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공을 적당하게 타자한테 주면서 다 뭐 야수의 수비에 좀 막아주니까. 의존하는 네, 그런 네, 스타일이었는데 예. 토론토에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비가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삼진의 비율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예. 기록을 살펴보면 올해 유현진 선수가 8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투구 이닝이
43이닝을 던졌거든요. 예. 근데 탈삼진이 48개. 그러니까 던진 이닝보다 예. 삼진 개수가 많은 거죠. 즉 이닝당 1개 이상의 지금 삼진을 잡아내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8년 차인데 이렇게 던진 이닝보다 삼진이 더 많은 거는 부상으로 3개월 정도 이탈했던 2018년 이후 이게 처음이고요. 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올해 8경기 중에 6경기가 소환 이닝보다 삼진 개수가 많았고요. 현재 이 탈삼진 추세를 9이닝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예. 9이닝 기준으로 10.05개를 잡은 셈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7위고 참고로 지난해 내셔널리그에 속했을 때 유현진 선수는 23위, 네. 8.03개였어요. 그때보다 거의 2개 이상 지금 아. 높아진 셈인 거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류현진의 상황 보니까 그러면 또 이 류현진 선수는 뭐랄까 어떤 자기 컨트롤도 잘하지만은 네. 또 구종 맞습니다. 구사하는 게 굉장히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게 이제 5개 구종인데 네네. 유현진 선수의 강점이 멘탈도 있지만 이 5개 구종을 예. 원하는 상황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던질 네. 수 있고 이 5개 구종을 모두 다 또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 예. 이 부분이 유현진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보통 이제 커맨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구력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뭐 위기 상황이든 어떤 네. 뭐 주자가 있는 상황이든 주자가 없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구종을 원하는 위치에 던지는 능력. 그걸 바로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데 이 커맨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커맨드가 좋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네. 평정심. 그리고 평정심의 핵심은 네.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 이거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류현진 선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링 캠프부터 이제 차질을 빚으면서 네. 이른바 루틴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갖고 있는 습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다 깨졌다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지금 역시도 홈구장을 사용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구장에서 홈 경기를 하고 있고 집에도 못 가고 호텔 생활 더군다나 가족과도 지금 떨어져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막전 시작으로 해서 7월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 모든 악재를 스스로의 어떤 능력, 마인드 컨트롤을 다 이겨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아직도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진행 중인 네.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유현진 선수의 이런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멘탈을 예.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예. 컨트롤 V 제 예. 몸으로 좀 복사해서 좀 그럴 붙여넣기 정도예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아, 그래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드릴까요? 아, 그건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KK 피처링 하신 네. 자, KK 김광현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경기에서 시즌 2승 달성했고 5이닝 무실점 했는데요. 네. 현재 2승 무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이 0.83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데뷔 시즌에 연착륙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주목할 기록은요. 최근 17이닝 연속 예. 비자책 행진을 하면서 선발 등판 4경기만 보면 평균 자책점이 예. 0.44. 그러니까 개막전 시작으로 해서 데뷔 시즌에 선발 등판 4경기 기준으로 하면 메이저리그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왼손 투수 역대 2위의 평균 자책점 기록. 어마어마한 지금 예.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선 신인왕 후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네. 김광현 선수 올해 나이가 32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신인이지 않습니까? 32살에 잘하면 네. 신인왕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초반 분위기입니다. 어허. 자, 김광현 선수 그런데 이제 진출할 때만 해도 메이저리그에 좀 회의적인 평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었죠. 잘 하는 비결 뭘로 봐야 되나요? 일단 5개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유현진 선수에 비해서 김광현 선수는 굉장히 단조로운 패턴이에요. 이른바 투피치 투수라고 하는데 투피치가 포신 페스티벌 하나와 그다음에 예. 슬라이더 2개거든요. 예. 근데 이 포신 페스티벌도 김광현 선수가 뭐 150km 던지긴 합니다만 미국 메이저리그 평균인 155km 이상을 던지는 힘으로 이른바 윽박지르는 투수의 어떤 유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적응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예. 지금 잘하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타자들이 아직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이제 구종인데 김광현 선수의 주무기가 슬라이더거든요. 근데 우타자 같은 경우는 몸쪽, 좌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이제 네네. 그런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가 조금 특별해요.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완급 조절, 슬라이더 구종 하나 가지고 완급 조절을 한다는 건데 예. 보통의 슬라이더가 한 130km 중반 정도 투수들이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 구석이 보면 낮은 거는 느린 거는 127km, 네. 그다음에 빠른 건 한 140km까지 던져요. 예. 시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차이가 거의
시속 한 10km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보통 투수들이 많이 나와야 슬라이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시속 3, 4km 정도?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7km의 슬라이더가 왔다가 다음 투구에 예. 140km의 슬라이더가 던져지면 이게 하나의 구종인데 예. 두 개의 어떤 변화구를 어떤 대처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가 이거를 메이저리그를 가면서 의도한 건지 아니면 국내에 있을 때부터 그랬었는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 같은 하나의 슬라이더를 가지고 구석을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를 두면서 하나의 슬라이더로 두 개의 변화구를 내는 이런 효과 예. 이 부분이 조금 먹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광현 선수 경기 보시면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템포가 예. 굉장히 빨라요. 조금 예. 과장해서 얘기하면 포수에게 공 받고 네. 거의 몇 초 안 지나서 바로 공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자가 보통 투수와 상대할 때 예. 카운트를 하거든요. 뭐 네네. 이렇게 투수의 세 포지션이나 투구 폼이 시작할 때 와인드업 할 때 예.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셋 이런 카운팅을 하면서 이제 공을 예. 치는데 김광현 선수는 포수에게 공 받자마자 몇 초 아니라 바로 던져버리니까 네. 타자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이 날아오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이제 빠른 투구 템포에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 실제로 김광현 선수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 네. 타자들이 김광현 선수가 던지려고 할 때 타임을 겨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보통 타자들이 타임을 요청할 때는 투수의 템포가 느려서 네. 자기의 타이밍보다 너무 느려서 타임을 요청하는데 김광현 선수는 반대로 너무 빠르니까 나 아직 준비 안 됐거든. 예. 타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시면 이런 장면들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빠른 투구 템포다 보니까 근데 사실 타자만이 아니고 또 주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사실 도로 가기도 또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예. 야구 자세히 보시면 네.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야수들이 뒤꿈치를 들어요. 그게 예, 투구의 예. 기본 자세거든요. 중심 네, 쪽을 네. 앞으로 놓는 건데 네. 투구 템포가 느려지면 이 뒤꿈치가 네. 지면에 닿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 수비 야수들의 준비 자세가 투구 템포가 느려지면 늘어질수록 예.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네. 김광현 선수처럼 빨리 던지면 중심 쪽이 앞에 머무는 상태에서 수비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호수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예, 예, 예. 실제로 김광현 선수의 경기를 보면 그 세인트루이스 야수들의 호수비가 예. 그래서인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두 선수 개인적으로도 친하죠? 저랑 친하진 않고 두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데요. 네, 네. 2000년 이후 한국 프로야구가 배출한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1년 선배고요. 네. 두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네. 굉장히 여러 차례 출전을 하면서 인연을 쌓았고 김광현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스프링 캠프 때 오키나와에 가서 같이 훈련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유현진 선수가 많이 이제 8년 차이다 보니까 미국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은 조언과 네.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네.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팀은 다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동반 상승 효과를 좀 거둘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아까 뭐 KK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투션이요. 둘 다 현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진, 투현. 김광현. 예. 네. 네. 재밌습니다. 네. 그냥 넘어갑시다. 네. 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김재영 스포츠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보통 야구에서 이제 강력한 선발 투수 두 명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원투 펀치라고 보통 하거든요. 예, 근데 네. 두 선수가 이제 팀은 다르지만 이른바 이제 코리안 원투 펀치로 코로나에 지친 한국 팬들에게 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김광현 선수는 7일 시카고 컵스전 선발 등판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유현진 선수는 8일 뉴욕 양키스전에 등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의 한 줄평은 형만한 아우 없다가 아니라 네. 형만한 아우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형만한 아우 있다. 네. 아우는 당연히 김광현 선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의 신청곡은 이번 주는 무조건 뭐 이 노래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예. 가요 톱10 세대인 저 같은 사람들에게 네. 정말 그 자체로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좀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예. 이 BTS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좀 힘들어하는 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제목처럼 유현진 또 이 김광현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국 가요사를 다시 쓴 네. BTS 다이너마이트 들으시면서 휴일을 행복으로 채울 에너지 좀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BTS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탈러 YTN 김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